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2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3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정묘월, 을사일이 되고요. 오늘의 일지는 을사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면은 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다음으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나서 나머지 배합이 어떻게 되는가를 놓고 보면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을이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천간에는 10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해서 10가지가 있는데 오늘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간인 것이고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오행이라고 하는 것, 목화, 토, 금, 수를 말하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은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음목인 을목은 사람들한테 이제 강학상 설명해 주기 위해서 되게 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대개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이제 회목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회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이제 화초 같은 거예요. 화초. 우리가 뭐 난초 같은 것도 있죠. 난초 이런 것도 다 회목에 해당이 되고 뭐 산세베리아라든가 아니면 선인장이라든가 나팔꽃, 분꽃, 여러 가지 꽃을 피우는 그런 것들 다 을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좀 있으면 지금 묘월이니까 조금 있으면 철쭉도 필 것이고 개나리도 필 것이고 또 벚꽃도 필 것입니다. 뭐 벚꽃 같은 경우는 뭐 엄밀히 따지면 약간 뭐라 그럴까? 그거는 간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개나리나 벚꽃 같은 거에 비하면 개나리나 뭐 철쭉, 진달래 이런 것에 비하면 벚꽃은 이제 양목인 간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간목이 화를 보게 되면 벚나무가 꽃을 피우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가 될 것이겠죠. 그래서 화초라고 하는 것, 난초라고 하는 것, 을목이 이렇게 비유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 회목, 난초 같은 이런 꽃을 피우는 나무가 이 을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이 이것이 간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습니다. 동량지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뭐 동량지제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야? 큰 나무를 베어다가 큰 사찰이나 뭐 궁궐 같은데 옛날 같으면 다 한옥을 지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콘크리트 기둥에다가 건물을 많이 짓지만 요즘도 한옥 마을이라고 해서 전통 우리나라 건축 기법을 활용을 해서 집을 짓는 곳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옥 같은 경우 기본 재료가 이렇게 나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개 보면 간목을 갖다 쓰는 것이지 을목을 갖다 쓸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의 차이는 간목은 원래 목적은 성목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동량지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고요. 을목은 그와 반대로 절대적으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목은 아무리 튼튼해봤자 그 뭐 선인장 배다가 뭐 기둥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뭐 화초 배다가 그 쓸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뭐 그런 거 그 뭐 억새풀 갖다가 뭐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용도는 대개 보면 이제 꽃을 피우는 용도 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꼭 꽃을 피운다라기보다는 뭐 산세베리아라든가 다른 이런 허브 회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나름대로 또 꽃은 피우지 않더라도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조화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초라고 하는 것,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흙이라고 하는 요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건 을목의 뿌리를 두어야 을목이 버티고 살아날 수가 있겠죠.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흙,
이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고요. 을목이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일단 물이 있어서 뿌리가 윤택해져야 을목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흙에다 뿌리를 뒀는데 물은 있는데 빛이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는 콩나물 같은 것이죠. 콩나물은 뭐예요? 물은 잘 주는데 빛을 절대 보여주면 안 되겠죠.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흙에다 뿌리를 두고 햇빛을 못 보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묘월인데 햇빛이 잘 되는 양지 바른 곳 같은 데는 좀 남도 지방 같은 데서는 벌써 새순이 이렇게 돋기도 하고 땅속에서 풀이 이렇게 자라기도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햇빛이 안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기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뭐 습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직은 뭐 새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기가 좀 힘들겠죠. 해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 흙, 물, 빛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을목이 잘 자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이 잘 자랄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빛과 물이 될 것이에요. 그죠? 빛과 물. 근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없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흙 없이 수전 경작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물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불의 옥장 같은 것도 물에 띄어서 이렇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흙이라고 하는 것은 유유적절 필요하면 배합시켜 주면 되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뭐 굳이 없어도 되는데 빛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빛과 물과 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행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오행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흙이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겠죠. 토. 그래서 오행상 화, 수, 토의 조화, 빛, 물, 흙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명리학상, 오행상으로는 화, 수,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이 화를 보고 을목이 수를 보고 을목이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병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다, 기토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유유적절하게 필요한 토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을목이 예를 들어서 해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왕하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기토보다는 무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수는 넘쳐나진 않는데 지지르고 뿌리가 없을 때는 기토가 두세 개 정도 있으면 기토 타김이 돼서 그거를 혼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혼임이라고 해서 임수를 약간 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을목이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병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개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뭐 기토가 좋다, 뭐 무토가 좋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빛과 물의 용도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빛이라고 하는 건 병화가 좋고요. 물이라고 하는 건 임수가 좋긴 하지만 뭐 병화가 없고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부득이하게 이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임수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병화 개수를 쓰는 을목하고 정화 임수를 쓰는 을목하고는 약간 사주에서 국세 차이가 좀 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일간은 넘어갈게요. 자, 을목이 예를 들어서 묘월에 태어났는데 병화는 있는데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는 있는데 병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한여름을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같으면 집 옥상 같은데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뭐 상추를 심는 사람도 있고 고추를 심는 사람도 있어요. 옥상 같은 데다가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흙을 담아놓고 그 흙은 뭐 기토로 놓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작게 해서 고추 뭐 이런 것 가지도 심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상추 같은 거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그걸 심는데 한여름에는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물을 줘야 되죠. 근데 물을 줄 때
낮에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름 같은 데는 하도 뜨겁기 때문에 낮에 물을 줘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물이 증발을 하면서 한증막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화초라든가 이런 상추 같은 것이 상하게 되어서 물을 줄 때는 아침에 일찍 주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깜빡 잊고 물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는 왕한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추라든가 고추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꽃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꽃나무나 모든 작물들이 시들어 버리겠죠. 그죠?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거를 명리용어로 놓고 보면 양장목갈이라 그래요. 양장목갈. 이거는 꼭 화항절이 아니라 묘월, 인월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을목이 묘월에 지나서 목이 왕한데 수가 없고 화가 왕하게 되면 양장목갈 같이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비유를 하자면 봄에 가뭄이 들 수 있잖아요. 이거를 춘한이라고 하죠. 춘한 봄가뭄이 들면은 봄에 햇빛은 따뜻하게 비추는데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씨알씨라든가 이런 것이 발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양장목갈이 돼서 그런 것이고요. 이제 반대로 개수만 있고 병화가 없게 되면 이런 것이요. 지금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양지 바른 곳이 있고 햇볕이 잘 닿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근데 비나 눈이 오게 되면 햇볕이 닿는 곳은 어떻게 돼요? 금방 땅이 고실고실해지면서 그냥 촉촉한 정도를 유지해서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지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은 어떻게 돼요? 눈이라든가 비가 한번 오게 되면 그 축축한 기운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음습하죠. 음습이라고 하죠. 음습합니다. 아주 그냥 우중충하고 약간 끄급하면서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을목 같은 것은 살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뭐 콩나물 같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나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고음불생이라고 합니다. 고음불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음농습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까 양장목갈을 또 다른 말로 독양불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독양불생이라고도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똑같죠. 독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만 있어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고음불생은 뭐예요? 홀로 음만 있고 양이 없고 음만 있어서 생기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없고 햇빛만 쨍쨍 내리쳐도 그 화초는 죽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물만 잔뜩 쥐고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 같이 되고요. 오히려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뿌리와 줄기가 물러 터져서 썩게 되겠죠. 그래서 독양불장, 양장목갈 내지는 고음불생, 음농습중 모두 을목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즉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수와 화 즉 물과 불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을목이 꽃을 활짝 피워서 좋게 잘 자랄 수 있는 반면에 만약 그 조화가 깨진다라고 하면 을목이 썩어서 물러 터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에 해당이 되죠. 묘월에는 묘에는 지장간으로는 지장간은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목은 여기가 제왕지에 해당이 돼서 굉장히 왕하지만은 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고요. 그 다음에 금은 여기가 절태지에 해당이 되죠. 태지. 그래서 굉장히 약하다. 그 다음에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는 여기가 목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묘일주가 목욕이 되고요. 기묘일주도 일지가 도화가 되겠죠. 그래서 나체도화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지만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체 도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지 자체가 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묘가 기토가 묘를 보면 도화에 해당이 되니까 기묘일주가 나체 도화에 해당이 될 거고, 정화도 정묘일주가 도화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개수가 유의 유월에 유를 보면은 도화가 되기 때문에 개요일주도 나체 도화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뭐 여타 생각 또 찾아보면은 나체 도화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도화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무조건 음란하고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화가 있어서 뭐 여자가 뭐 화류계 뭐 술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도화라고 하는 것도 사주 내에서 어떻게 중화가 돼서 쓰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도화가 있으니까 남녀 불문하고 음란하다, 여자는 뭐 화류계 홍등과의 여인이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고요. 자,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원령을 놓고 봤을 땐 지장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포태법상 왕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놓고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어떻게 돼요? 계절은 여기가 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인월은 조춘이고요, 묘월은 중춘이고, 그 다음에 진월은 개춘, 무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중춘지절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 왕세는 목은 굉장히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뭐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저께 제가 요 설명을 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되게 이거는 양인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저께 경호시가 됐다라고 하면 그걸 양인 가설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못하고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 또 간목 이 두 번 정도 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이거는 뭐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적으로, 물론 이건 예외는 아닌데,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물론 기토는 음간이기 때문에 양인을 논하지 않지만, 기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마치 양인을 얻은 것처럼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냥 지나가는 걸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양인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걸록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양인격이 됐건 걸럭격이 됐건 이건 뭐예요?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명리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일간이 왕하면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재관을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라고 하는 것은 재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 특히 양간, 갑, 병, 무, 경, 임이 양간에 해당이 되는데, 양간이 왕했을 때는 재관을 취용할 때 재성은 정관보다는 편재를 더 좋아하게 되고요, 관성은 정관보다는 편관을 더 용도 있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일간이 왕하면 재관을 쓰는 것은 맞지만은, 이거는 기본적인 명리 이론상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고요, 일간의 특성상 달리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벌을 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절제하는 용도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경금을 봐서 작벌하면 좋겠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 경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정관이잖아요. 그죠? 정관이라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모형사가 되냐면, 화초가 있는데 바위덩어리 밑에 위태하게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제 이 바위덩어리가 굴러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해서 그 육친눈으로 봤을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을목 입장에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해할 수 있는, 나를 자칫하면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러한 바위 덩어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가 있거나 아니면 병화가 있어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금이 을목을 상해하게 되겠죠. 경금뿐만 아니라 신금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병장화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개수나 임수 같은 게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에서 통관해 줘야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금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는 그러한 폐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은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경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을목이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화로서 제하거나 아니면 수로서 관인상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관성을 보기보다는 화를 보아서, 화 있잖아요. 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보게 되면 을목이 왕한 중에 화를 보게 되면 왕한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 이거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을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병화를 보든 정화를 보든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식신 내지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을목 스스로가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해내는 겁니다. 해서 을목이 나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해내는 건 뭐냐면, 을목 자체가 겨울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봄이 되면서 땅이 녹으면서 물기라든가 양분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을목 자체가 굉장히, 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내적으로 실한 상태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 따뜻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목이 잎사귀라든가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좀 있으면 개나리가 필 것이고요. 진달래도 필 것이고, 그 다음에 철쭉도 피겠죠. 우리 집은 철쭉이 벌써 질라고 서서히 지고 있어요. 벌써 우리 일찍 핍니다. 근데 이것이 화가 을목 기운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을목 스스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이라든가 역량을 겉으로 이게 꽃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발산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목화 가상과는 그래서 화가 점점 왕해져도 상관이 없는 게,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계속 꽃을 더 많이 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목화 진상관, 그쵸? 을목이 4월이나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화가 너무 왕해가지고 을목이 과설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진상간과 가상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병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으면 부득이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을목이 이렇게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병화만 있고 개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독양불장 내진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가 있어서, 특히 수라고 하는 건 개수가 있으면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와 줄기를 생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촉촉해진 수로 인해서 양분을 많이 받은 을목은 화를 보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량을 바깥으로 마음껏 발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을목이 묘월에 보면 화가 있어야 되겠고, 화라고 하는 건 병화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은 연후에 개수라고 하는 수가 있게 되면은 좋겠죠. 해서 선, 화, 후, 수, 이렇게 먼저는 화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수가 필요하다. 이걸 좀 더 좋게 멋있게 필요하면 선, 병, 후, 개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선화 후수는 물, 불만 놓고 본 거고요. 좀 더 내먹으로 보면 먼저 병화가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개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인데요. 항상 이렇게만 나오진 않아요. 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지로 수국이 형성될 수 있어요. 뭐 임자년에 태어나가지고 지지로 또 예를 들어서 뭐 수가 있고 금이 있어서 이게 금수가 왕해지면 어떻게 돼? 이거는 묘월에 태어났다라도 굉장히 한습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어떻게 돼요? 무토로서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해주는 국세로 가야 되겠죠. 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지로 어떻게 돼요? 금국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금국이 형성되고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경신금이 천간 지지로 또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오히려 왕하다 하더라도 살중신경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어서 왕한 관성을 제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주국세가 병화가 있으면은 상관 제살이 될 것이고요. 정화가 있으면 식신제사라는 국세로 갈 수가 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이럴 수도 있죠.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주국세가 다 토가 많을 수도 있어요. 무토가 투출하고 지시로 뭐 진토, 술토 내지는 뭐 축토, 미토 등이 있어서 토가 왕해질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혼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을목은 무토 같은 경우는 많은 토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득이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겁재가 있어서 왕토를 제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목을 또 생조해주면 뭐 또 더 좋겠죠 라고 해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병화개수 쓴다, 이거 가장 좋은 사주예요. 대격사주죠. 대격사주.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주 격국을 보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개 보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 뭐 있어야 될 것이 없거나 이런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개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무슨 이렇게 되면은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개수를 파하게 되겠죠. 물론 연의 개수가 있을 때는 기묘는 절대 나오지 않고요. 절대 이거는 을묘가 되겠죠. 을묘. 이거는 월두법이라고 해서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지 뭐 제 임의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기토를 쓴 것이 원래 개수나 무토가 연간에 있을 때는 항상 묘시는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무게합화 화를 생하는 것이 먼저 오게 되기 때문에 인월은 갑인이 되는 거고요. 묘월은 을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월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월두법 강의를 안 했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을목과 묘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적인 어떤 기초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보게 되면은 을목이 묘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오늘의 연주를 보게 되면 이제 기해년 황금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해년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월은 어떻게 돼? 정묘가 되겠죠. 정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사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묘하고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하고 이거는 해묘 반합 회국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요, 이게 사해충이 안 되나요? 이거 사해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먼저 합하고요. 이렇게 합하기 때문에 사하고 해하고는 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해충으로 놓고 봐서 격이 깨진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사주를 똑같은 사람한테 배우거나 똑같은 책을 보고 배워도 사주 보는 결론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해묘합해서 이거는 사해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해충이 돼서 이게 뭐 사화가 깨진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견해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사주 감명에 있어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이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누가 뭐 신이 정해놓지 않는 한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학을 배울 때
어떤 사람한테 배우더라도 100%를 배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 거, 기본적인 거, 뭐서 청간, 지지, 형충, 해압,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워놓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궁통보감, 조화원약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또 강의를 하는데 결국 이거를 배워놓고 나서 사주 감명하는 것은 자기가 많은 임상 감명을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사주 보는 노하우를 만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사주를 잘 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배워서 내가 똑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많은 어떤 그 임상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주 보는 감법을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오랜 시간의 어떤 내공을 그대로 다 답습해서 가져오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내가 스스로 임상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임상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사주 보는 관법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뭐 옛날 뭐 수학 같으면 어떻게 돼? 답이 딱딱 떨어지는데 이 명리학의 세계는 처음에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갑을병장 외우고 지지로 뭐 자축인묘 외우고 그 다음에 지장간 외우고 청간합 외우고 지지충 외우고 청간극 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금방 볼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모든 것을 이렇게 여기에 몰입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 이제 좀 빨리 습득하느냐 좀 늦게 습득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이거는 해묘합해서 사해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묘합하니까 원래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면은 을목 자체가 왔는데 해수가 있어서 목을 더 왕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을목이라고 하는 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든 정화든 화가 있어서 왕한 을목의 기운을 설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절대 간목이 아니기 때문에 을목은 금으로서 을목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금으로서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한 을목은 식신이나 상관으로서 설기순세함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사화가 있어요. 을사일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사의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화도 이제 세력이 있긴 한데 이제 화를 얻었으면 뭐가 돼요? 이제 수를 얻어야 되겠죠. 수. 그래서 해수가 있긴 한데 해수는 묘하고 합하기 때문에 해중 임수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좋은 배합은 병화하고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병화가 아닌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 병화는 암장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해수가 없게 되면 이건 굉장히 약간 조열, 봄에 가뭄 든 사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해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목하고 합하기 때문에 임수로서의 공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수가 있는 것은 더 좀 을목의 뿌리와 줄기를 이렇게 자연해 주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생시가 이제 어떻냐에 따라서 생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또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을목이 자시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병자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시두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두법.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해수 빼고는 굉장히 조열하다 그랬죠. 조열하다 그랬는데 시지에서 자수라고 하는 걸 봤어요. 자수는 본기가 뭐였죠? 개수죠, 개수. 그래서 이거는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지는 않았지만 개수를 투출하지는 않았지만 지지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공력이 있게 되겠죠. 요와 같으면 요 기토는 약간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토가 지지에 있는 자수를 파극하진 않지만은 뭐 기토가 있기 때문에 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수를 억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물론 식신생재돼서 뭐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일단 용신과 희신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게 되면은 그 용신이나 희신을 극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일단 귀신 내지는 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식신생제, 상관생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개수가 투출한 상황에서는 이건 반드시 병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지에 자수가 있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투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했으면 말씀드렸지만 뭐 화가 그 을목이 묘월에 되게 되면 화를 봐서 을목의 기후를 설기 순세 수기 유행, 설기 순세 수기 유행, 이 한자를 써볼까요? 설기순세, 설기순세라고 하는 것은 왕한 신이 있을 때 그의 기운을 극제해서 억누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순리대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유행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수기 유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거스르지 않고 그냥 하늘의 뜻에 이렇게 순리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설기순세 내진 수기 유행이 아니죠. 역하는 거죠. 역하는 것. 근데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설기순세 내진 수기 유행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병정가 뭐 다 됐고 그다음에 사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도 세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천간에 투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지지에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개수가 투출했으면 국세가 더 커졌겠죠. 하지만 지지에 자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좋은 사주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반대로 요 병술시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자시와 병술시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자수가 아니고 술토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 하나 빼면 이건 봄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해수가 합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건 합하고 있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의 공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병술시와 병자시가 글자 하나 차이, 자냐 술이냐 요 차이밖에 없지만은 병자시에 비해서 병술시는 사주 국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가지고 물이 필요한데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이렇게 내려줘서 을목의 뿌리를 자연시켜주고 병화가 조우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이거는 술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비가 오지 않고 저기 멀리 있는 해수를 갖다 물 떠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옥상에 우리 집도 옥상이 있지만은 옥상에 그 화초 같은 거 심어 놓으면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주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집에서 물줄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옥상 올라가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내리는 물과 같지만은 해수라든가 해중 임수라든가 천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내가 물을 길어다가 물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공력의 차이가 어때요?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을목은 개수가 좋고 임수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경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시. 자, 경진시가 되면은 뭐 진토라고 하는 거 뭐 이건 습토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진토는 습토다. 그래서 습토이기 때문에 을목이 충분히 뿌리를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거 진은 방압의 끝자리이기 때문에 다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경금이 투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인 간목과 달라서 벽갑 인정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대 금을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경금은 정관인데도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을목은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관을 보게 되면 정관인 경금을 보게 되면 마치 큰 바위 덩어리를 화초 위에다 얹어놓은 것 같아요. 그럼 그 화초가 자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산에 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를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바위 덩어리. 근데 그 바위 덩어리 밑에서 자라는 작은 풀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위 덩어리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습하죠. 습해요. 그 안에 습기가 있으면은 햇볕도 잘 들지 않고 습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 돌틈에 있어 조그맣게 피우는 것들은 되게 보면 약간 아까 말했던 음농습중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바위 덩어리가 또 굴러 떨어지네, 이것이 또.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화초들이 어떻게 돼요? 다 눌리게 되면 줄기가 부러지고요. 어떤 거는 뭐 꽃을 폈는데 꽃도 다 떨어지게 되고, 그와 같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뭐 물론 경진시가 아니라 신사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금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무조건 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진에 통근을 할 수가 없지만 이게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조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 사화에 있다는 거예요. 사는 금의 장생처예요. 장생을 얻으면 그 오행이 굉장히 일간이 아니죠. 그 오행이 세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경금이 여기 연간에 있다라고는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연간에 있고 정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경금일 때 정묘가 나오지 않겠지만 정화가 이 경금을 파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을경이 서로 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을경합화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합화격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을경합화금이 되려고 하면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때 예전 축월도 괜찮겠죠. 축월 같은 때 금국이 형성됐을 때 을경이 합하면 금으로 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만은 묘월 같은 경우에 을경이 합한다고 해서 금으로 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탐합만 하는 거예요. 탐합. 사주가 약간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정화로서 얘를 억제해주면 좋긴 한데 기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화가 얘를 극하지 않고요. 토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비록 있다 하더라도 얘를 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을목 입장에서 화를 써야 되고 진중개수가 됐건 해중임수가 됐건 수화를 써야 되는데 경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써야 될 것보다는 다른 데 정신 팔려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을 때 얘라도 식신이라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얘를 제해줘야 되는데 얘마저 얘를 생해서 얘는 결국 뭐예요? 다시 금을 생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그와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주변을 돌보지 않고 관성만 바라보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대의 명분이라든가 쓸데없는 명예심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있죠. 집에 들어와서는 진짜 아니할 말로 가장에서 진짜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좋은 사람들 있죠. 이거 대의 명분 쓸데없는 대의 명분인데 나머지 이거 뭐 수라든가 화를 돌봐야 되는데 전혀 돌보지 않는 거 완전히 사주국세가 이건 완전히 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약간 생시를 고를 때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생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생시들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